대해 소개하게 된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소설 유진과 유진은 유치원 시절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같은 기억을 공유한 두 유진이 중학생이 되어 재회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평범한 이야기와 엮어가면서 성폭행 사건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대해 집중해 풀어낸 소설인데요. 세밀한 심리 묘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 속 작가가 아동 성폭력에 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표현이 인상 깊은 이 소설 유진과 유진에 대해 지금부터 저와 이야기 나눠. 중학교에 올라와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많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큰 유진과 달리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유진. 중하위권의 성적의 큰 유진과 달리 전교 1등이라는 높은 성적의 작은 유진. 쾌활하고 발랄한 큰 유진과 달리 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작은 유진. 또래에 비해 키가 큰 편인 큰 유진과 또래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인 작은 유진.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큰 유진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유진. 많은 면에서 꽤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둘은 이유진이라는 이름과 과거의 사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은 서로를 탐탁지 않아 하며 다른 길만을 걷고 있던 두 사람이 다시금 엮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큰 유진이 말하는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이유진이 자신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작은 유진은 자신의 엄마와 큰 유진의 엄마가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큰 유진이 말하는 그 이유진이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유진이 언급한 자신과 관련된 그 사건을 알아내고자 큰 유진을 찾아가게 되고 마침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던 유치원 시절의 그 사건을 알게 됩니다.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지워버린 유치원 시절. 자신이 원장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진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잊은 듯한 태도를 보이는 큰 유진과 달리 작은 유진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자신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살을 벗길 듯 거칠게 밀던 그맘때쯤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살을 거칠게 밀고 반항하는 자신을 때리고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고 말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 작은 유진은 당시 엄마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을 대하던 부모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작은 유진은 결국 큰 유진에게 사건 이후에 큰 유진의 가족이 큰 유진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유진의 엄마와 결혼하기 위해 집에서 내쫓겼던 작은 유진의 아빠에게 할아버지는 이 일을 그냥 묻고 넘어가는 조건으로 다시 작은 유진의 식구들을 받아주기로 했으며 그렇게 이 일은 알려지면 작은 유진이에게 후용이 될 일로 여겨져 유진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자신을 탓하는 말들. 그 모든 것에 혼란스러워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던 유진은 춤을 추는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쁜 아이가 되고자 학원마저 빠져가며 춤을 추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께 들키게 되며 부모님께 매를 맞고 집안에 갇혀 조만간 강제로 유학을 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큰 유진은 자신이 과거 성폭행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였던 건우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던 큰 유진은 가족과 소라의 위로로 시련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갇혀있던 작은 유진이 도움을 요청하고 소라와 큰 유진은 학원 선생님인 것 마냥 작은 유진네 부모님을 속여 작은 유진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은 그저 피해자였음에도 성폭력 사건이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애마냥 취급받은 큰 유진, 꼼짝없이 유학을 갈 위기에 놓인 작은 유진, 그들의 친구 소라, 새 사춘기 소녀는 저마다의 고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바닷가로 가출 여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부모님 몰래 가출이라는 두근거림과 바다를 본 설렘도 잠시,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들. 세 사람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소설 유진과 유진의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소설의 전개 자체도 재밌지만 성폭력을 다룬 소설인 만큼 각 인물들을 빌려 작가가 성폭력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보는 것도 참 재밌었던 책이니만큼 책의 내용과 더불어 저 나름대로 해석한 작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소설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순결을 더럽혀서가 아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성폭력 피해자를 깨진 그릇에 비유하거나 그것을 피해자의 흉처럼 얘기하거나 잘못된 아이 마냥 피해자를 취급하는 모든 행동들은 분명한 2차 가해이며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그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폭력이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원하는 마음에서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거나 넓은 길로 돌아서 다니라거나 등의 말을 건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것은 애정이겠지만 사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만으로 예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전시회는 성폭력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전시해 두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평범하게 입는 옷들이지요. 저는 그런 말들이 설령 애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이 자신의 탓인 것 마냥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조심하자는 말보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이 어떨까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요.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다루는 방식대로 마냥 무기력하고 피해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피해자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을 대표했을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인 서지현 검사가 말했듯이 피해자가 갖춰야 할 피해자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이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은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생에서 성폭력 피해가 전부가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의 몫이고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평범하게 행복하고 평범하게 슬퍼하며 사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가끔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으며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유약해서도 아니고 설령 그 시간이 매우 짧다 한들 피해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인들과 제도적 도움,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규정하지 않는 저는 결국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마디는 유진의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이이고 가해자는 가해를 한 이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해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것이 유독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만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1. 성폭력 사건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2. 성폭력 사건의 피해 사실이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도록 조장해선 안 된다는 점. 3. 피해자에게는 타박과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아닌 도움과 케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 이야기의 마지막.
결국 각자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오게 되고 작은 유진 또한 엄마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 외면하기만 했던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보듬어주게 됩니다. 유진의 엄마의 행동이 옳지는 않았지만 그녀 또한 사회적인 시선과 할아버지의 잘못된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추락할 뻔했던 그들은 상처를 가다듬고 다시 날아오릅니다. 이따금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날도 있겠지만 유진이들의 비행이 다시 멈추진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정서윤이었습니다.